당신이 만나고 싶었던 진짜 초등교육 전문가 김소영TV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 공부 자신감 또 한번 쑥쑥 키워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네, 오늘 다뤄볼 아주 특별한 책, 바로 메타인지 학습법입니다. 리사 손 교수가 썼고요.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교육 관련 서적 중에 가장 좋았습니다. 이 책은 공부의 본질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적어도 3번은 읽을 것을 추천합니다. 3번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메타인지, 우선 메타인지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인지라는 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무엇을 아는지를 아는 겁니다.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 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메타인지는 실제로 아주 중요합니다. 학습에서. 그래서 이 메타인지 학습법의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아이들의 메타인지를 길러주는 공부여야만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책이에요. 제가 사례 하나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 6학년 가르칠 때였는데요. 저희 반에 공부를 꽤 잘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전년도 반에서 1등 하던 아이예요.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 되니까 아이가 문제집을 무려 6권을 풀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까지 공부를 많이 하니? 그랬더니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불안하대요. 집에서 2권 갖고는 안 된다. 앞으로는 6권은 풀어야 된다라고 하셨대요, 엄마가. 그래서 실제로 시험 기간에 얘는 6권을 풀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보통 1권이나 2권 정도 풀더라고요, 중간고사 풀 때.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영상 끝에서 밝히겠습니다. 이 아이의 공부, 메타인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메타인지 학습법 이제 책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아주 많아요. 공부는 절대 빨리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은 엄청난 오해임을 아이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속도가 느려진 아이에게 평소엔 잘하더니 요즘 왜 그래? 벌써 사춘기야? 라는 질문을 부모가 던진다. 학습은 경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아이만이 또 다른 하나를 배울 수 있다. 학습은 마라톤이고 짧은 성취감만으로는 이 길고 긴 경주를 버티기 어렵다. 어떤가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죠. 맨날 하는 이야기. 공부에 비법 없습니다. 사실 저보고 비법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2가지라고 대답할 거예요. 끈기와 용기.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끈기. 이 끈기 없으면 공부 못해요. 정말 중요한데 자기 과신에 빠져있는 그런 경우에는 조금의 실패를 아이 스스로 용납을 못합니다. 그래서 엄청 힘들어해요. 그 마음을 다시 다잡기까지가 너무 힘들어요. 자, 끝까지 버텨내는 힘, 끈기,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바로 이 용기, 2가지가 공부 잘하는, 글쎄요, 비밀이라고 하면 비밀이겠죠. 아마 상위 0.1% 아이라면 누구나 다 같은 생각 할 겁니다. 실제로 제가 전교 1등의 책상, 책 소개해 드렸잖아요. 전교 1등의 책상에도 나오잖아요. 어떤 아이도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전교 1등 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계획표에 따라서 살고요. 그 계획표가 단기, 중기, 장기 쫙 계획표가 있습니다. 자기 플래너에 맞게, 그리고 정말 성실하고 꾸준하게, 아주 끈기 있게. 한 번 성적 떨어졌다고 해서 포기하고 비관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다시 또 묵묵히 다시 제자리에서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이 끈기와 용기를 길러주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 리사 손 교수도 여기 책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자, 챕터 제목이 아예 자신이 잘 배우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자, 메타인지에서는 이걸 아주 경계하죠. 내가 무엇을 잘 아느냐 모르느냐를 아는 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냐 없냐에 그 판가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아이여야 된다는 거죠. 자, 강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메타인지 측면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토론 같은 쌍방향 소통이 아닌 일방적인 강의는 오히려 학생들의 메타인지를 착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아무 말 없이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아이들은 어느 순간 내용이 잘 이해된다.
수업이 너무 쉽다라는 생각을 한다. 네. 즉,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입 다물고 조용히 있는 것이 결국 좋은 게 아닌 거죠. 끝없이 토론해야 되고 질문해야 되고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을 비교하고 나누고 함께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돼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가. 네. 우리 부모가 해야 되는 일도 여기 또 친절하게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이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사람은 부모밖에 없다. 아이의 학습 긴장과 스트레스를 읽어내주고 보살펴주며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느려도 괜찮다고, 네 생각은 무엇이냐고 끊임없이 부모가 이야기하면 성적이라는 목표 지향과 타인의 시선에서 우리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네. 아이에게 용기를 주세요. 네.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너는 네 속도대로 가면 돼 라고 말해주는 거죠. 이게 아이들에게는 용기가 됩니다. 정말 든든하게 부모가 믿어주고 있으니까 나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라고 자신감을 갖는 거죠. 너무너무 우리 공교육에 시사하는 점이 커서 저도 정말 너무 이렇게 뼈에 깊이 새기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또 하나, 영어 공부할 때 또는 책 읽을 때 이 단어를 어떻게 공부할 거냐, 이걸 되게 많이 저도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주로 질문 받는 거는 어휘 문제집을 풀어야 하냐였습니다. 근데 저는 다 비추했어요. 저는 추천하지 않는다. 왜냐면 이 언어라는 것은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언어라는 것은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상대와 내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언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아이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해가는 건데 이 단어 하나만 콕 집어가지고 이걸 외우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 책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제가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책을 읽으면 그 단어가 어떤 문맥에서 쓰이는지 파악하도록 유도하고 말하는 연습을 시키는 게 좋다. 책을 읽고 말하는 학습은 단순 단어 암기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하다. 암기한 단어의 양으로 아이를 평가하면 아이는 자신이 영어를 잘한다고 착각하기 쉽고 이 착각은 허위로 아이의 자신감을 상승시키기도 한다. 자, 과신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과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겠죠.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아이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정말 주옥 같은 문장이 나와요. 외부에서 빠른 속도를 요구받는 아이에게 부모까지 빨리빨리를 외쳐서는 안 된다. 집에서라도 학교가 바라는 속도가 아닌 내 아이의 실력에 맞는 속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부모까지 빠른 속도를 강요하고 실수를 허락하지 않으면 아이는 모든 배움을 경주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네, 너무나 정말 이 책에서의 황금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 문장이 실제로 책 모든 그 글귀가 저는 너무너무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었지만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부분은 대한민국 공교육에 던지는 그런 정말 묵직한 울림이라고 생각해요. 챕터에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참 솔직하지 않나요? 이 리사 손 교수? 메타인지를 배우면 아이의 성적이 상승할까? 실제 학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신대요. 네, 이거 배우면 이거 성적 올라가냐? 이렇게 묻는다는데요. 솔직하게 썼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면요. 메타인지를 키우는 목적은 성적 향상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토끼가 아닌 거북이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이가 어릴 때는 막 우리 애는 천재 같고 막 영재 아닌가? 막 이런 생각 들다가 이제 아이가 잘하는 걸 보면서 아, 천재가 아니구나. 이거를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깨달았어요. 모든 부모들 다 이런 착각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착각이 자연스럽게 깨지고 우리 아이가 정말 아이만의 속도가 있다는 걸 깨닫는 것처럼 이 메타인지를 키워주는 진짜 목적은 이 아이가 자기 속도로 배우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틀린 것이 아니고
뒤처지는 게 아니라 그냥 너는 네 속도대로 가면 돼 라고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아이는 아이대로 존중받는 것, 네, 그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정말 흥미롭게 너무 잘 읽었어요. 이 책은 앞으로 저한테 되게 좋은 친구 같은 책이 될 것 같습니다. 리사 손 교수님 너무 감사해요. 좋은 책 써주셔서. 네, 그리고 아까 영상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친구 기억하시나요? 네, 이 아이 성적 이야기 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아이 성적은 잘 안 나왔습니다. 한 권, 두 권 풀고 이 아이보다 점수 훨씬 잘 나오는 아이들도 많았거든요. 이 아이의 문제 어디 있었는지 이제 아시겠나요? 이 아이는 본인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즉, 메타인지에서 모니터링 능력이 부족했던 거죠. 모니터링을 잘 못하니까 전략도 잘 못 세운 거죠. 컨트롤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하고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못하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나친 그 공부량이 사실 아이에게 별 도움이 안 됐던 겁니다. 네. 메타인지 학습법 알고 나니까 그 페인도 딱 눈에 들어오죠. 네, 정말 유익한 책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도움도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건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만나요.